자, 해보자. 지호 친구 생겨서 좋네. 어? 친구 없어갖고 맨날 홀로 외로이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 지호 맨날 맨 앞에 앉았었는데. 응? 자, 우리 합시다. 형준아, 있나 보자. 응. 자, 해봅시다. 얘들아. 까먹기 전에 나눌게. 뒤로 전달 좀 해줘. 한 권씩 계속 뒤로 넘겨. 자, 계속 뒤로 넘겨. 계속 넘겨주세요. 무거우니까 한 권씩 뒤로 전달하자. 뒤로 전달. 뒤로 전달. 너 하나, 아니다. 한 번 더 뒤로 넘기고. 오케이. 자, 너 하나 갖고 뒤로 2개 더 줘. 자, 2, 5, 6, 7, 오케이. 자, 내가 아까 예고한 대로 오늘은 숙제가 거의 없을 예정이에요. 그지? 예정대로라면 거의 없을 예정이고, 생각보다 진도를 좀 더 나가면 조금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자, 가속도, 요거. 일단은 뭐 다른 거 모르겠다 그러면 가속도 구하는 공식만이라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 자,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힘이라는 힘. 자, force. 그래서 이제 F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제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화살표, 벡터기 때문에 화살표를 하는데, 그럼 힘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오, 좋은 현상이야. 그래, 일어서서 듣고, 잠 깨면 다시 앉고, 그지? 맘대로 해도 된다니까. 잠을 깨기 위한 모든 행위는 용납된다고. 그지? 왜? 이거 왜? 자, 네 번째는 이 힘인데, 그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뭐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힘의 정의는 어떤 물체를 변형시키거나 혹은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건 모양이 변하게 한다는 거야. 모양이. 그치? 예를 들자면 여기 깨지지? 이거 바닥에 부딪히면서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모양이 변하잖아. 그치? 학원 대청소 때는데 응?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양 변하게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니고, 요거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게 힘이다 이 말이야. 그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오늘 배운 거로 따지면 어떤 물체의 속력을 변하게 하거나 혹은 방향을 움직이는 방향을 변하게 하는 게 결국 힘이다 이거야. 이제 아까 속력과 방향을 합치면 뭐라고? 속도라고 한다 그랬지. 이제 여기 힘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더라. 근데 힘도 뭐 사실 얘네도 다 마찬가지인데 벡터량이니까 내가 화살표 이용해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힘 같은 경우에 힘의 3요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을 작용한 지점,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이 그 힘의 크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요 세 놈을 우리가 힘의 3요소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 그래서 사실 가속도도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야 돼. 원래는 뭐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가 이 방향이면 요렇게 요 길이만큼의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는 보통 힘만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힘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요 화살표의 양 끝을 이렇게 연장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임의로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요 연장한 선을 뭐라 부르냐면 작용선이라고도 불러. 작용선이라고도 부른다. 이 힘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닥에 나무 상자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어. 자,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당겨. 자, 참고로 힘은 어떤 단위 쓴다고? 뭐 니네 1단원에서 배운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면 됩니다. 그지? 뉴턴. 뒤에 가서도 다 뉴턴이라는 단위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1단원의 단위는 잠깐 잊어버리고 그지? 물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힘의 단위를 막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뉴턴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 길이만큼 예를 들어 이걸 10뉴턴이라고 해보자. 내가 오른쪽으로 10뉴턴으로 당기는 거야. 근데 어떤 물체의 힘이 하나만 작용한다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만 하더라도 지금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최소 2개입니다. 우리 좀 이따 배울 중력이라는 힘도 있고요. 땅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닥이 떠받치는 수직항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얘가 만약에 움직이려고 하면 마찰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10뉴턴으로 당기는데 누군가가 와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5뉴턴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참고로 길이가 크기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10뉴턴을 의미한다면 5뉴턴은 정확히 이 길이의 반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임의로 그냥 절반 정도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당겼어, 동시에. 자, 이 물체는 어디를 움직이냐? 그냥 우리가 상식을 동원하면 되잖아. 어디를 움직여?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얘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나 혼자 오른쪽으로 5뉴턴으로 당기는 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둘이 동시에 당기는 건 어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을 거고, 그지? 움직인다면 실제로 속도도 똑같을 거야. 그럼 이때 이 5뉴턴 있지, 요거. 요 5뉴턴이라는 힘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10뉴턴과 5뉴턴의 이 두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거든. 이런 식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여러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알짜 힘이라고 불러.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알짜 힘하고 합력은 조금 달라. 근데 우리 1학년 때 통과에서는 굳이 그 차이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알짜힘 이퀄 합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알짜힘이 합력이야. 알짜힘이 합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좀 다르긴 한데, 그지? 다르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는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여러 힘들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여기다 쓸까? 어떤 물체에 작용한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가 알짜 힘 또는 합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른바 합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 간단하게 합력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힘의 합성.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로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어떤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데, 만약에 두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야, 나란하게. 그러니까 나란하게 작용한다는 건 얘처럼 힘을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그 화살표끼리 이루는 각도가 180도이거나 0도면 나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합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10N이란 이 초록색 힘을 그냥 표시하면 화살표 대신에 오른쪽 플러스 크기는 10N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힘을 편의상 F1이라고 해볼게, F1.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분홍색 5N은 10N과 방향이 반대니까 10N 앞에 플러스를 붙였으면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럼 요 힘을 F2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그냥 F1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F2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두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두 힘을 더해라. 얘네 빼는 것도 더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플러스 10N과 마이너스 5N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럼 결과 빼는 게 되는 거잖아. 빼는 것도 더하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5N 나오는 거지. 아, 한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 더 컸더니 그 합력은 오른쪽으로 5N이 나오더라. 즉 오른쪽으로 5N이라는 힘이 하나만 작용할 때랑 효과가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더해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한 힘을 F1 또 다른 한 힘을 F2라고 하면 이게 더하면 된다고. 더하면. 그지?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두 힘이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나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 180도가 아닌 경우지. 자, 이런 경우에는 뭘 만드냐?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돼요. 얘랑 길이가 똑같은 애를 맞은편 끝에 그려주고 이렇게 이은 다음에 조금 평행사변형이 좀 삐뚤음한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대각선을 쇽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 대각선이 요 연두색과 분홍색의 이른바 합력이 되는 거야, 합력. 그래서 보통 합력을 표시할 때 그냥 이렇게 F1 더하기 F2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합력이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그 합력의 크기가 되는 거고, 대각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합력의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합력 일로 당기고 합력 일로 당기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당기는 거랑 효과가 똑같다 이 말이야. 효과가 똑같다라는 건 뭐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력 이런 게 똑같다는 뜻인 거야. 그죠? 다만 대각선을 그릴 때는 두 힘의 작용점과 같은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는 거야. 대각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합력을 구하는데 자, 내가 이쪽으로 10N, 다른 한 친구가 이쪽으로 똑같이 10N 동시에 잡아당긴다고 해보자. 그럼 합력 구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니? 0 나오지? 참고로 합력을 그냥 이렇게. 이거 수학에서 뭐냐 이거? 시그마 아니냐? 더한다는 뜻 아니냐? 그지? 이렇게 쓰면 이게 합력을 의미하는 건데, 자, 합력이 0이 나온 거잖아, 지금. 합력이 0이 나오면 이 물체 어떻게 되지? 그냥 가만히 있겠지? 멈춰 있겠지, 그지? 자, 이와 같이 내가 합력을 구했어. 근데 그 합력의 크기가 0이 나오잖아?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 멈춰있던 애는 계속 멈춰있는 거고요. 자, 날아가고 있는데 한 놈이 미는데 다른 한 놈은 동시에 반대로 밀어. 그 힘의 크기가 같아. 그럼 얘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거든. 자, 이와 같이 합력의 크기가 0이면 이때는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평형. 합력이 0이 나오는 경우를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력 0이 나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두 개로 얘기했잖아. 예를 들자면 이 물체가 하나 있는데 한 명이 요렇게 힘이 작용해. 다른 한 명은 요렇게 힘이 작용한 거야. 자, 합력 어떻게 구한다고? 합력 어떻게 구한다고? 이게 아직 이름을 못 외우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막 딴짓하고 막 이름 부르거든? 근데 지금 이름을 몰라갖고 내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네. 그지? 눈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던지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던 애들은 내가 아니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나랑 처음 만난 친구들 내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지? 이름이 뭐냐고. 지우, 꼭 외울게, 이름. 그지? 이래놓고서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수 있어. 내 이름이 뭐였지? 그지?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는 하거든? 근데 인사는 하는데 이름을 못 불러.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나가다 나를 보면, 그지? 요 앞에 지나가면 나 자주 볼 거야. 그지? 담배 피우고 있어. 아마 자주 볼 텐데, 지나가면 그냥 안쪽하고 지나가. 알겠지? 그러면 내가 그냥 가르치는 앤가 보다 하고, 그지? 선생님이 지금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다 비슷하거든? 우리 과학과 선생님들이 보통 한 분이 보통 한 100명, 120명 정도 수업하시거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아직도, 선생님이 1학년하고 2학년 수업을 같이 하는데, 2학년 애들 아직도 이름을 모르겠어. 수업한 지 6개월 지났거든? 근데 아직도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 너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외우고, 내가 1학년에 조금 더 애정을 많이 쏟기 때문에 1학년은 이름을 좀 더 빨리 외우고, 그렇다고 2학년에 애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2학년 애들은 이름 몰라도 남학생들은 어깨동무부터 하거든. 그러면 이제 대충 아는 척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름 빨리 외울게. 응. 요지는 딴짓을 하는데 이름을 못 부르더라. 지금 이 얘기인 거지. 그치? 집중해 주세요. 알겠지? 응. 집중해 주세요. 참고로 오늘 결석생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에 5명이 더 앉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리가 조금 더 빡빡할 수가 있어. 그지? 빡빡할 수가 있어. 오늘 5명 안 온 것 같아. 5명인가 4명인가 안 온 것 같아. 그지? 앉을 자리는 있나? 왜 있지? 1명, 2명, 3명, 4명. 쭉 앉으면 되겠다. 그지? 아니면 지정석을 해. 이렇게 딱 보면 딱 오늘 앉은 자리 지정석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빠졌던 애들이 오면 이제 나머지 자리에 앉는 거니까. 그지? 너희가 지정석 해. 그지? 지정석 한다 그러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마음에 안 들면 자리 바꿔도 돼.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 기준으로 지정석인 거야. 알겠지? 오늘 끝나고 갈 때 기준으로 지정석.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두 힘이 작용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가지고 합력을 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합력이 이렇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합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N이 나왔다 치자 이거야. 그럼 지금 이 상태는 뭐야? 얘네 둘의 합력이 10이니까 합력이 0이 아니잖아. 이건 힘의 평형이 아닌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힘의 평형을 이루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정확하게 이 10N하고 같은 크기의 힘을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 결과적으로 얘네 둘 합친 게 얘인데 얘랑 얘랑 정확히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으니까 합치면 결국 뭐가 돼? 0이 되겠지? 이런 경우에 또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이 2개인 경우만 갖고 얘기했지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힘이 3개, 4개, 5개, 6개가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힘의 평형을 이루는 근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그래서 어쨌든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이제 운동 상태가 달라지는데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미리 그냥 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좀 얘기하자면 요거는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여기다 찍었어? 찍어도 돼? 필요한 사람들은 찍어. 알겠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꺼내서 찍으시면 됩니다.
내가 절반씩만 지울 테니까 필요하시면 찍어주십시오. 알겠지? 자, 물체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물체 운동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뒤에 가서 어차피 하나씩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어. 자, 만약에 물체에 아예 힘이 작용하지 않아.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교실에 가만히 놓여져 있는 책상에도 사실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우주에 나가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현재 이 교실 기준으로 이 교실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지금 얘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얘한테 분명히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힘이 작용하는 힘들이 방금 얘기했던 뭐야?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합력이 0인 거야. 즉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아예 혹은 알짜 힘이 작용한다면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어떤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그 물체가 멈춰있는 애라면 계속 멈춰있겠지. 봐봐, 책상. 누가 밀지 않는 이상 이 책상은 우리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그지? 멈춰있는 애는 계속 멈춰있어. 자, 근데 만약에 날아가고 있어. 근데 얘한테 아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가고 있는데 방향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뭐 잡아당기는 것도 없고 미는 것도 없고 못 가게 막는 것도 없으니까 지가 날아가고 있는 속력, 이 속력 그대로 계속 가겠지?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하고 있는 속력도 안 변할 거고요. 걔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도 안 변한다고. 속력이 안 변해 일정해. 두 글자로 등속. 방향이 안 변하니까 이 새끼는 계속 직선으로 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 아까 속력과 방향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속도. 그러면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네.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 속도, 운동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거야. 아, 선생님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선생님 수업 때 힘 그러면 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알짜 힘을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알짜 힘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힘 그러면 이건 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말하는 거야.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일정한. 근데 그 힘이 만약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자, 예를 들면 얘가 날아가고 있어. 자, 그 날아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야. 빨라지겠지.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랑 정확하게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거야. 느려지겠지. 이게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거든.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면 있잖아. 속력이 빨라지든지 느려지든지 속력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미는 거야. 계속. 그냥 빨라지겠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미는 거야. 느려지겠지. 속력은 변하는데 얘가 날아가는 방향은 안 변하는 거야. 방향은 안 변해. 방향은. 그지? 방향은 안 변해. 그 다음에 만약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만약에 그게 비스듬하게 작용해. 비스듬. 뭐 이런 거지. 물체가 오른쪽 가고 있는데 뭐 힘을 예를 들어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가고 있어.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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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변하지.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고요. 뭐도 변하냐면 속력도 변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작용하잖아. 그러면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아예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 알자 힘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뭐 이렇게 들긴 했다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 틀어지겠지? 이 상태에서 또 수직으로 작용해? 이렇게 되겠지? 수직으로 작용해? 틀어지고 수직으로 틀어지고 수직으로 틀어지고 틀어지고 원을 그린다는 거야. 원. 수직으로 작용하면 속력은 또 안 변하는 거야. 속력은 안 변하는데 방향만 계속 변해가지고 결국에는 원을 그리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니네가 2학년 돼서 물리학을 배우면 사실 역학이라는 파트가 3분의 2 정도거든, 체감상. 뭐 단원으로 3단원이지만 체감상 거의 3분의 2란 말이야. 결국 역학에서 배우는 것도 크게 보면 다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자, 그럼 봐라. 얘네 셋의 공통점이야. 일단 힘이 작용하잖아. 속력만 변할 수도 있고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할 수도 있고 방향만 변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변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속력과 방향을 합친 게 속도인데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변하는 거야. 즉 얘네들의 공통점은 결국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뭐라 부르냐면 가속도 운동이라 불러. 가속도 운동. 통틀어서 가속도 운동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얘처럼 속력만 특히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거든.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면서 방향이 안 변하는 경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 불러.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게 이것도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혹은 진자 운동 내지는 포물선 운동 같은 것들이 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속력이 안 변한다 그랬잖아. 속력이 일정해. 등속. 근데 방향이 계속 변해서 원을 그려.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 등속 원운동. 그래서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와 작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고 물체의 힘이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자, 아마도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제 얘랑 요 녀석 거기 이제 얘까지 얘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요거랑 요거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 이제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러한 힘들이 말이야.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프린트에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들어갈 거야. 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선생님이랑 원래 수업했던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니네 빅뱅 배웠잖아. 요즘에는 교육과정상 학교에서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는 빅뱅 파트를 배울 때 뭘 배웠냐면 빅뱅이 일어났어. 우주가 빵 터져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빵 터져서 만들어진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하잖아. 그때 소위 말하는 힘이라는 것도 분리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 4가지가 있어. 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힘이 있거든. 첫 번째,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강한 상호작용이라 부르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약한 핵력 또는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 자, 지금 내가 말한 순서대로가 힘의 크기가 또 작아지는 순서야.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 중력.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실에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중력 때문인 거고, 그제?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중력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보자. 우리 프린트 아마 내가 이번 주에는 깜빡하고 내가 원래 페이지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페이지 번호를 못 넣었거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페이지, 뭐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중력. 자, 중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력은 곧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만유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니면 만유인력 중에 하나가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냐? 예전에 뉴턴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치? 그 뉴턴이라는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법칙을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럼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냐? 인력! 뭐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보통 인력이라 부르지. 만유! 만유가 뭐야? 만유. 만자가 이제 한자로 1만 만자 뭐 이렇게 되는데 모든 이란 뜻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물체는 뭘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얘네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뉴턴 할아버지가 알아내셨어. 참고로 우리가 물체의 질량은 M이라는 기호를 주로 씁니다. M, 뭐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M이라는 기호를 써요. 매스. 이제 앞글자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물체의 질량을 M1, 요 물체의 질량을 M2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이 물체들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지금 그림상 두 물체가 떨어져 있잖아. 두 물체가 R만큼 거리 떨어져 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참고로 물체 사이의 거리를 따질 때는 무조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를 따지는 거야.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그래서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두 힘은 뭐 편의상 얘를 F1이라고 얘를 F2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같습니다.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조건에 따라서 얘가 커질 수 있거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야.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야 돼. 무조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을 합쳐서 F라고 표현해볼게. F. 얘네 둘을 합쳐서 F라고 표현해볼게. 얘네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무조건 같은 거야. 무조건 같아. 이따 예제 문제 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커지면 얘가 얘보다 커지나 뭐 이런 이상한 표현 나오거든. 낚이면 안 돼. 무조건 얘네 둘은 같아요. 얘가 커지는 조건이면 얘도 커지는 거야. 무조건 똑같아. 그럼 그때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그럼 도대체 얘네 사이에 잡아당긴 이 힘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냐? 그 관계를 따져봤단 말이야. 따져봤더니 자, 그냥 얘네 F1과 F2를 합쳐서 F라고 표현해볼게.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보니까 이 두 물체의 질량을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 질량에 비례하더래. 이 녀석의 질량에도 비례하고 이 녀석의 질량에도 비례하니까 두 녀석의 질량을 곱한 거에도 비례하더라 이 말이야. 물체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봤더니 얘네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잖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잡아당김이 약해지더라 이거야. 근데 봤는데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서 쓰면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거에는 비례하더라. 이제 요 관계를 알아낸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다시피 비례관계 표시잖아. 우리 비례관계 표시 보통 등호로 바꾸기도 하지. 자, 얘를 등호로 바꾸면 이쪽을 옮겨서 쓸까? 간격을 너무 등호로 바꾸고 싶으면 뭐가 같아야 돼? 좌우항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1단원 했으니까 니네 힘의 단위 기본 단위를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배웠잖아. 맞지? 자, 요쪽 항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 니네 이것도 어차피 유도량일 거 아니야. 단위 질량 곱한 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질량의 단위 곱한 거를 거리 제곱의 단위로 나누면 돼. 그게 단위야. 그러면
킬로그램 곱했으니까 킬로그램 제곱이겠지? 나누네? 거리의 기본 단위가 미터잖아? 미터 제곱이겠지? 맞지? 그러면 좌우항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등호를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등호를 쓰려면 그 단위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상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상수가. 더 자세한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니네 아마 그 중간고사 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때 우리 학원 자체 교재에 보면 이 이른바 요 상수의 단위를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있었어. 이제 안 풀어봤을지 모르겠으나 있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단위가 얘네 둘의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자, 참고로 여기다 한번 해볼까? 킬로그램, 미터를 세컨드 제곱으로 나누는 게 이쪽 단위잖아. 이쪽 단위는 킬로그램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나눈 게 이쪽 단위잖아. 등호 쓰려면 상수가 하나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쓰이는 이 상수의 단위는 양변의 킬로그램 제곱분의 미터 제곱을 곱하면 이거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요거 뭐야?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 세컨드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 상수가 돼가지고 요 녀석의 단위가 요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의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단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등호로 바꾸려면 상수가 하나 필요하더라. 그래서 상수를 하나 붙여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상수를 뭐라고 하느냐? 만유인력 상수 이렇게 만유인력 상수. 그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 나도 몰라. 외울 필요 없단 얘기야. 근데 그럼 이런 얘기 하겠지? 너희들하고 선생님하고 서로 지금 잡아당김이 다 존재할 거 아니야. 왜 안 끌려가요? 얘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질량이 어지간히 크지 않고서는 안 끌려가. 게다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발 딛고 있으니까 여기 뭐 바닥에 마찰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안 끌려가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매우 작은 값이다. 값으로 따지면 매우 작은 값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요 공식도 공식이지만 관계.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을 곱한 거에는 비례한 거. 요 관계를 꼭 기억해. 근데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얘가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두 물체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늘 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이러한 만유인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바로 중력이라고, 중력.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중력인 거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물체가 있어요, 지구. 지구 위에, 자, 우리 지표면이면 이제 여기서 접선이 우리 지표면이 되겠지. 지구 전체로 보면. 그 위에 바닥에 쬐끈한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를 그냥 하나의 물체로 보고요. 지구 위에 있는 물체도 물체로 보면 얘네 둘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작용해? 이른바 만유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그 중에서도 통상 우리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요 힘을 보통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도 결국엔 만유인력인 거야.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중력인 거야. 어차피 요거랑 요거는 크기가 어떻다고? 같다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잡아당긴 이 힘의 크기를 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자, 요걸 F라고 해볼게. 자, F는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자, 두 물체 사이 거리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얘네가 붙어 있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물체의 중심에서 다른 물체의 중심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구하고 물체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이 물체의 중심에서 지구의 중심까지겠네? 그 얘기인즉슨 자, 요거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해볼게. 물체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잘 봐.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면 지구의 반지름 더하기 물체의 반지름이겠지?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지구의 질량, 하나는 물체 질량,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지구와 질량이 m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지금 땅바닥에, 그래, 얘가 하나 이렇게 딱 놓여있어. 얘가 지금 얘야.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요 녀석의 반지름 키하면 한 10cm 될까? 6,400km에 비하면 10cm는 어때? 아주 작은 값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물체 반지름은 어차피 매우 작을 테니까 요거 무시하자는 거야. 그럼 결국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그냥 생각하자 이 말이야. 맞지? 그치? 이제 또 슬슬 또 그치? 쉴 시간이 왔어. 그치? 다들 지금 거의 아주 우리 현우 그냥 아주 그냥 푹 숙면을 취하시네. 그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중력까지만 마무리하고 쉬자고. 빨리 마무리해줄게. 그치? 쉬는 시간은 어차피 내 맘대로 주는 거잖아. 그치? 원래 50분, 10분, 50분, 20분인데 그치? 내가 수업 시간은 몰라도 쉬는 시간은 정확히 엄세준다니까? 최소 10분? 20분.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 내가. 수업 시간은 조금 길어지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쉬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준다.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럼 잘 봐. 다시 봐. 물체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자 이거야. 그럼 결국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그냥 지구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라. 얘가 아까 만유인력 상수라 그랬지. 상수잖아. 상수가 뭐야? 변하지 않는 값. 지구의 반지름 상수일까 아닐까? 상수지. 지구의 반지름 6,400km 안 변하잖아. 지구의 질량 상수일까 아닐까?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식에서 요렇게 묶으면 결국 상수값인 거잖아. 이거를 계산을 해보셨대요. 계산을 해봤더니 약 9.8m/s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배운 게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이거 계산한 값인 거야. 중력 가속도 상수. 그치? 이게 이건 거야. 이게 이건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중딩이 아니잖아. 그치? 고딩. 없애. 그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안 하고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가속도는 A라는 기호를 쓰는데 중력 가속도는 gravity 해가지고 G라는 기호를 씁니다. G.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G라고 쓰면 이게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요거가 G라며. M이라는 게 그 물체의 질량이라며. 그래서 따라서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이른바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과 같다. F는 mg. 그지? 질량의 단위 뭐야? 킬로그램. 중력 가속도 가속도의 단위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그래서 니네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던 거야. 그지? mg. 그지? 자,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해봐. 붙어 있어서 얘를 무시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지상에서 100km 떠 있어. 그러면 요 100km 고려해야 되겠지. 6,400에 비해서 100은 무시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지면에서 올라갈수록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작아지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통과에서는 보통 나와봐야 땅에서 일정한 높이에 물체가 떠 있는 상황이 보통 나오거든. 요 정도 높이는 그냥 무시 때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에 떠 있다 그러면 그 이내는 그냥 중력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막 지상에서 몇 킬로, 몇십 킬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는 거지만 지표면 근처에서는 다 무시해라, 거리는. 그럼 자, 여기 이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2m인 물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봐, 그럼 이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길 거야, 중력. 그지? 잡아당긴 중력의 크기 얼마? 질량 m이니까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라면, 그지?
mg야. 질량이 2m의 물체가 있어. 자,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다? 2mg겠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라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크다 이 말이야. 질량이 큰 놈일수록 중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중력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중력이란 힘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방향 얘기만 하고 마칠게. 중력이라는 게 또 힘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면 힘이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딱 두 개만 얘기할게. 그러면 중력의 방향은 뭐냐? 자, 아까 만유인력에서 얘기는 안 했다만 이렇게 서로 두 물체가 잡아당길 때는 항상 그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중력의 방향을 물어보잖아. 근데 니네 생각보다 이 중력의 방향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자, 지구에 봐봐. 이 물체를 지구가 자기 중심을 향해 잡아당기는 거잖아.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또는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다. 이렇게. 봐봐. 지구의 중심을 향해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지표면은 이 접선에 해당된다 그랬잖아. 근데 접선에서 원의 중심으로 내리는 수선의 발은 요거 수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지면을 기준으로 표현할 때는 지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구로 얘기할 때는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 진짜로 마지막 그림 2개 남았어. 자, 지구가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림을 잘 봐야 돼. 어차피 시간 20분 준다니까. 쉬는 시간은 보장한다니까. 그잖아. 그럼 내가 지금 수업이 길어지면 이 뒷수업은 좀 짧아지겠지. 쉬는 시간은 보장하니까. 지구가 있어. 진짜 요거까지는 하고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야. B라는 물체가 있어요. 그제? 자,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요 방향일 거 아니야. 여기 B야.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지. 자, 질문. 이때 A 물체와 B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틀려도 돼. 그냥 그림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면 돼. 다른 거지. 얘한테 물론 둘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이 방향 아니야. B한테 작용하는 방향 이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그림에 따라서 푸는 게 달라진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구 그림이 나와. 그래놓고서 중력의 방향을 물어봐. 그럼 이때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에 지표면 그림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저기다가도 그렸다만 지표면 위에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여기서 중력의 방향은 뭐라고?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수직 방향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아래 방향.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수직 아래 방향이잖아. 그럼 이때도 물체를 A와 B라고 하면 이때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뭐다? 같다라고 해야 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푸는 문제에서 그림에 따라서 중력의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꼭 조심해야 돼. 이거 실제로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향 물어보는 거. 자, 쉬었다 갑시다. 지금 8시 2분, 8시 22분까지 보장합니다. 오케이? 쉬었다 할게.